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선실세 시간을 또 한번 알아가 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좀 준비해 주셨을지 우리 대표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의 박정현입니다. 예,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은 코인 시장에 역시나 이렇게 산타는 없었습니다. 맞아요. 예, 네. 단기적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상승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리 또 이제 암울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같이 알아보시죠. 네. 자, 우리 시장에 산타는 없었습니다. 산타가 사라지고 사탄이 왔다라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일단은 박정현 대표님께서 2022년도 암호화폐를 보내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또 정리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올해가 네. 마감이 되고 있고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또 2023년을 또 준비하는 시장에서 또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많은 이제 보고서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중에서 참 괜찮은 보고서들이 참 많은데 여러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먼저는 A41의 보고서, 이제 국내 암호화폐 투자 회사인 그 보고서를 한번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세부적인 부분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슈에서 보면 테라 루나 사태로 올해는 시작해서 FTX로 끝났다. 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올해 이제 그 두 가지 사건이 가장 크게 이제 기억에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루나 테라가 무너지고, 또 굳건했던 FTX가 무너지면서 또 블록체인 이 시장에 또 부정적인 사람들은 더욱더 부정적이 되었고, 또 긍정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또 냉소적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많은 또 이제 암호화 자산 시장에 굉장한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확장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정말 정리를 좀 잘 해주신 게 테라 루나 사태로 시작해서 FTX 사태로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윈터를 가장 잘 정리해주는 한마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NFT 시장도 좀 죽어 있긴 했었는데, 이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주요 기업들이 좀 협업을 하고 있는 사태가 좀 나타났거든요. 이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그 부분도 들어보고 싶고요. 대표님께 한번 이 NFT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정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2022년에 보면 NFT가 참 열풍이었었는데 맞아요. 그 열풍이 이제 확 꺼졌죠. 확 꺼졌어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기업들은 NFT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차근차근 많이, 계속 네. 준비해 가고 있고, 어차피 NFT가 생태계가 없으면 그거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태계가 이제 지속되어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기반이 마련되는 그런 이제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10일, 그러니까 초에 트위터에서는 이제 원래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나 이제 그 NFT 수집가들은 트위터에 이제 자기 이제 NFT를 프로필로 올리는 것이 하나의 이제 유행처럼 맞아요. 네. 그런 이제 분위기였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트위터 블루라는 서비스를 통해 갖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제 NFT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반을 마련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 또 이제 미디어 중에서 또 NFT를 도입한 첫 사례가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이제 시도들이 있었었고, 특히 이제 그 전 세계 가장 큰 이제 소셜 미디어 그룹인 메타 같은 경우에는 NFT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에서 NFT를 직접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들을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많은 유저들이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 NFT를 거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게임 회사들도 NFT를 활용하고 있지만, 나이키라는 전 세계 가장 큰 이제 스포츠 브랜드 회사도 NF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NFT 스튜디오 회사를 인수할 뿐만 아니라 NFT를 활용한 웹 3.0 서비스인
닷스웃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곧 출시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가상 운동화 유니폼 그리고 이제 운동 선수와의 대화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컨셉의 이제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NFT 시장에 또 새로운 어떤 기반들이 마련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NFT 시장을 저희 오늘의 코인에서도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주요 기업들, 특히나 이 인스타그램, 나이키, 그리고 스타벅스까지도 NFT 관련한 협업들을 굉장히 많이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일상에 NFT가 퍼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NFT 시장 자체는 침체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또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디파이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FTX 사태 이후로 거래소들이 신뢰감을 잃어가면서 오히려 탈중앙화 거래소에 관한 사용료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보도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JP모건에서 이 디파이 관련한 테스트를 좀 진행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디파이 시장도 정리를 해주신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NFT 시장뿐만 아니라 디파이 시장에서도 이례적인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올해 특히 많은 기술들이 너무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일이 이제 설명하기 힘들고 보고서에 보시면 174페이지에 걸쳐서 그런 이제 기술들에 대한 설명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JP 모건이 이제 디파이 관련된 이제 서비스 테스트를 시작했던 것들을 한번 좀 보기로 원하는데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블록체인과 암호화 화폐 시장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이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 그 JP 모건이 폴리곤 블록체인 위에서 디파이 거래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통화청하고 함께하는 가디언 프로젝트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또 싱가포르 달러와 일본 엔화를 토큰하여 디파이 거래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체적인 온체인 신용 증명을 통해서 KYC가 없이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 서비스가 아니지만은 테스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증권사하고 그런 이제 금융사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테스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그리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 금융사들도 역시 이제는 부정적인 견지에서 활용해야 된다는 견지로 바뀌어가는 그런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JP모건은 대표적인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의 기업 중에 하나인데 JP모건에서도 이렇게 디파이에 관한 테스트를 진행했다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놀라운 하나의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게 저도 기억이 나고요. 저도 직접 올해 또 함께 보도를 해드렸던 게 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희가 통화 정책에 실패한 이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대신 통화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들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이 달러 가치 상승에 따라서 다른 화폐들이 굉장히 가치가 절하되면서 되려 이 비트코인을 통화로 사용하는 국가나 또 개인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흐름들을 올해는 좀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 차원에서의 사용 사례까지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국가 차원의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3월쯤에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 자산에 대한 첫 행정 명령을 서명했다는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이제 블록체인 시장의 규모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고 또 이것들이 이제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가상 자산이 이제 제도권 편입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각 부처의 각 연방 기관의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율을 시작해라는 것들에 대한 지시를 했었었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도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위험이 이제 있다는 거에 대한 이제 사건들이 두 개가 있었죠. 루나 사태나 FTX 사태 때문에 정부의 어떤 기조가 이제 바뀌어지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인정하고 또한 이것들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한 이제 계기였었기 때문에 올해 주요 이슈 중에 하나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엘살바도르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하는 국가로 이제 또 하나 이제 선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융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들이나 어떤 비트코인이 대중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제 뉴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고 활용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돌파의 이제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사용 사례를 통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되어가는 과정들도 좀 엿볼 수가 있었고,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역시도 비트코인을 통화로 채택을 하게 됐다라는 글로벌 이슈들까지도 함께 다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우리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이더리움의 POS 전환입니다. 이 POS 전환에 관해서는 뭐 부정적인 인식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부분도 대표님께서 또 잘 아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깊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딥하게 다루고 네. 싶지만은 시간의 압박 때문에 네, 딥하게 알겠습니다. 다루지는 못하고 네.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블록체인 시장의 많은 기술들이 올해는 많은 이제 기술들이 많이 이제 진보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이더리움에 관련된 네트워크 증명이 이제 POW에서 POS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큰 진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증명 방식이 블록체인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이제 변경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생각보다는 이 시점이 많이 이제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가 중단하지 않고도 이 증명 방식을 전환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이 증명했다는 것은 엄청난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증명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갖고 이더리움이 이제 지금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 이제 또 업그레이드나 이제 계획들이나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들은 계속 되겠지만 이더리움에 대한 활용이나 확장성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며 또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POW에서 에너지 문제가 이제 POS로 해결되어지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증가수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보유 가치에 대한 이제 가치의 이제 증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확실히 이제 이더리움이 안정화되어 가고 확장성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또 하나의 이제 사례로 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POS 전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정리하는 끝났다. 이제는 보여줄 때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슈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보고서에서 주요 이슈 중에 하나로 이제 다뤘는데, 그러니까 디파이의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안드레 크론제 이분은 암호 자산은 죽었다. 그러나 암호 자산은 만세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크립토 시장을 떠나시면서 썼던 이제 글들의 내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디파이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연파이낸스나 아니면 키퍼나 아니면 솔리들리 최근에 P2P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또 이제 진행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암호 자산의 문화와 암호 자산의 정신. 그래서 이제 문화가 정신을 좀먹었다는 이제 내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것은 이제 블록체인의 이제 탈중앙화 본질적인 이제 정신으로서 자기 자산을 자기 스스로 이제 관리한다는 이제 그런 탈중앙화의 본질적인 가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호 자산의 이제 문화, 이제 돈을 벌고 그것들을 이제 자랑하는 그런 이제 문화들이 결국은 이제 정신을 이제 해치고 망쳤다로 이제 표현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통 금융의 어떤 반복되는 행위들이 그대로 암호 자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분개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책임성 있게 이쪽 시장을 바라보고 같이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이분이 이제 4월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거주하시고 이제 이쪽 시장을 떠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테라 루나나 FTX 사태를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하고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새롭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될 그런 계기가 아닐까 시작을 합니다. 네.
이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오늘 사실은 시그널 매매에 관한 이야기도 좀 언급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대표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시그널 매매가 포착이 됐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또 수익을 얻으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준비한 건 좀 더 많은데 네. 충분히 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는 시간이 네, 부족해서 그렇죠. 간단하게 이제 시그널 차트를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활용 사례들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톡방 암호화 이제 노란 톡방에서 들어오셔갖고 이걸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시면서 스스로 또 이제 이것들을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너무 이제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차트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때 이제 익절하고 이때 이제 수익을 낸다는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이 위치를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서 활용하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실 때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그 예시들에 대한 스크린샷을 좀 이제 찍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18일부터 25일까지 전체 이제 평균 이제 수익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양호한 이제 수익률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 23일에 약간 이제 손실 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이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AI 봇도 이 암호화 자산 시장의 기술 발달과 함께 계속해서 또 업그레이드되고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또 사용해 보시고 또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공대생 대표님의 입장에서 이 AI 봇 직접 또 개발을 하셔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무료로 좀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나눠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QR코드 띄워드릴게요.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그냥 가져다만 되시면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AI 시그널 매매에 관한 시스템들을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에서만 또 받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혜택이기 때문에요. 이 기회 또 놓치지 않고 하루빨리 카메라를 켜셔서 가져다만 되시면 됩니다. 가져다만 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대표님과 또 AI 시그널 매매까지도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들과 함께 또 시그널 매매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꾸려봤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며칠 뒤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